2025년 6월 3일 새벽 3시 17분, 그해 한국의 운명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500년 전, 정감록에 적힌 예언, 영이 쓰러지는 해, 동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일어날 것이다. 2017년, 판에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리고 이번 6월 3일, 그 예언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새로운 대통령, 그의 출생 별자리, 고향, 심지어 말투까지 정감록에 기록된 인물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에 기억하십니까? 6월 3일 밤이 깊어갈수록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표 집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무언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새벽 3시를 넘어서야 단선이 화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선거와 달리 사람들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아쉬움도 아니, 뭔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경외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 앞에 선 떨림이었을까요?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저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할머니들이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고 주머거렸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새로 당선된 그 사람 주결의 감돌은 기운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온라인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남다르다. 말투가 예사롭지 않다. 뭔가 예언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오래된 책장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바로 정감록이었습니다. 두살시대부터 내려온 예언, 오랫동안 미신으로 여겨졌던 그 책 속에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영이 무너지는 해에 동방의 성인이 일어나리라. 정감록, 우리나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그 예언자의 이름이 500년 만에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그의 예언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런데 정감록이 누구인지,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신비로운 인물이 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의 예언서에 정말로 현재 상황을 미리 내다본 구절들이 있는 걸까요? 그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감록, 그의 진짜 이름은 정념이었습니다. 1543년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바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12살 때 이미 천문학을 스스로 깨우쳤고 20살이 되기 전에 나라의 운명을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10년 전인 1582년, 정감록은 이미 일본의 침입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에 상서문을 올려 경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심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옥에서 정감록이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평범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왕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호로 기록했습니다. 용은 임금을, 호랑이는 백성을, 거북이는 현명한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숫자와 반향, 색깔까지도 모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감록의 예언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점술서로 여겼고 어떤 이는 흉령의 지침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베껴 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감록의 예언이 정확할수록 더 많이 탄압받았다는 점입니다. 일제간점기에는 일본이 이 책을 없애려 했고 6.25 전쟁 때는 양쪽 모두 정감록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언서는 깊은 산중절간이나 민가의 뒤주 속에 숨겨져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때가 되면 스스로 나타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감록과 같은 예언자들이 동서양 곳곳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는 왕족들의 운명을 내다봤고 불가리아의 바바방가는 20세기 역사의 큰 사건들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다른 점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함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흐른 지금 왜 정감록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정확성이 너무나 소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정감록이 떨리는 손으로 감옥벽에 새겨 넣은 구절입니다. 용이 백성의 외침에 쓰러질 때 동쪽 하늘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요 마음의 정의를 품은 자라. 그가 오는 해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용이 백성의 외침에 쓰러진다. 지난 12월 그 차가운 겨울밤을 기억하시나요? 국회에서 울려 퍼진 탄핵 가결의 목소리, 그리고 거리에서 터져나온 민중의 함성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용이 쓰러졌습니다. 백성의 목소리 앞에서 말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최고 권력자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용은 다릅니다. 힘으로 다스리려 하지만 결국 미심을 잃고 무너지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용이 쓰러지는 모습이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백성의 외침이라는 표현? 마치 탄핵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동쪽 하늘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리라. 동쪽은 단순히 방향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곳,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부드러운 말에 하는 자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십시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화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압적이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마음에 와닿는 진솔한 말들을 합니다. 마음의 정의를 품은 자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관력력이 아닌 진정한 섬김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 예언을 분석해봤습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현대적 개념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담겨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의식, 평화적 정권교체 같은 개념들이 고대의 상징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도 경악했습니다. 정감록이 묘사한 정치적 변화의 패턴이 현재 상황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몰락, 민중의 각성,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갑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징학 연구자들은 더욱 흥미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예언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변화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에서 정신적 가치로,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인류 의식의 큰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징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날짜와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날짜들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 정감록은 일의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심은 발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 온라인에서 들끓는 분노의 목소리, 정감록의 표현에 빌리면 위로운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구절 그대로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온 나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겨울 끝에 용이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12월 추위 속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진 국민들의 성숙함은 놀라웠습니다. 분노하면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았고 법과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깨어난 백성의 지혜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폭력이나 혼란 없이 헌법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하늘이 판단을 내리기 전 고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퍼져나온 것은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정감록이 말한 용이 떠날 때 백성의 마음의 슬픔과 희망이 함께 온다는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슬픈 현실을 마주한 아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예견된 시나리오였으니까요. 권력의 공백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왕자다 비었을 때 백성이 진짜 힘을 보여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감록의 다음 예언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좌다 비면 백성이 기다리리다. 그때 동방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나타나리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감록의 예언과 일치하는 점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그의 출생 연도를 보십시오. 1962년 호랑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감록의 예언서에는 백호가 동방을 다스릴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백호는 흰 호랑이를 뜻하는데 정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영물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출생 시각입니다. 새벽 5시 47분,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새로운 지도자를 해와 함께 태어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연히도 그날은 음력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모두 완전한 형태를 이루는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의 고향도 주목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 바로 정감록이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동방에이지국의 정신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유교 문화의 본고장이자 선비 정신의 산실이었자 정감록이 말한 동쪽에서 오는 성인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유독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놀 때도 혼자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하죠. 마을 노인들은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정감록이 묘사한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특별했습니다. 성적이 뛰어났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인품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했지만 결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조용히 조언해주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정감록의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잘하는 표현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6월 3일 당선이 확정된 후 첫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감순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첫 말이부터 달랐습니다. 다스리겠다구나 이끌겠다가 아니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화법은 기존 정치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취임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서에 나오는 상처 입은 땀을 치유하는 자라는 표현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언어 전문가들이 그의 연설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정치 수사가 아닌 마음에 직접 와닿는 진솔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정치 용어 대신 일사모를 쓰고 위협이나 압박 대신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감록이 예결한 새로운 언어로 백성과 소통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이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은 차원의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정말 놀라운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6월 3일이라는 날짜 자체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감록이 예언을 기록할 때 사용한 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력을 기준으로 모든 계산을 했습니다. 달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중합해서 시간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6월 3일의 음력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윤달이 있는 해라서 계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정감록의 시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지 순환입니다. 10칸과 12지가 결합해서 만드는 60년 중, 이 체계 안에서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사라는 글자만 봐도 신생치 않습니다. 늘은 나무의 새싹을 뜻하고 사는 뱀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옮트는 동시에 낡은 것이 벗겨지는 해라는 뜻입니다.
을사년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1905년 을사능락이 체결된 해가 바로 을사년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자. 하지만 정감록은 을사년을 단순히 불길한 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시련을 겪은 후 새로운 보야봐야 하는 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낡은 것을 떨쳐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해라는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정감록은 역사가 60년씩 두 번의 주기를 거쳐 120년마다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봤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정확히 120년이 지난 것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에 숨겨진 리듬이 있는 것일까요? 음력 5월 8일, 6월 3일을 음력으로 계산하면 이 날짜가 나옵니다. 정감록의 예언서에서 이날은 새로운 왕이 하늘의 인정을 받는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는 주맘을 뜻하고 팔은 란서에 의미합니다. 즉, 중심을 잡고 완전함을 이루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날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날의 천문학적 조건도 특별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특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었고 다른 상은 달 상태였습니다. 정감록은 이런 천체의 배치를 하늘이 땅에 새로운 명을 내리는 때라고 해석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으로 계산해봐도 이런 배치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계절적 의미입니다. 6월 3일은 망종과 아지 사이의 시기입니다. 망종은 곡식에 씨를 뿌리는 때이고 하지는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최대한의 생명력을 받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입니다. 정감록의 달력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날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운과 의미까지 함께 남겼습니다. 6월 3일에 해당하는 음력 날짜의 기운을 보면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글자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이날을 위해 우주가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간까지도 맞아떨어집니다. 단선이 확정된 새벽 3시 17분. 이 시간에 정감록의 시간체계로 환산하면 새로운 기운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500년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고 우리는 그저 그 시나리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며 기뻐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6월 3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들끓고 있습니다. 정감록 연구 모임이라는 카페 회원수가 하루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500년 된 예언서를 다시 꺼내들고 한 구절 한 구절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정감록 관련 서적이 품절될 정도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예언 연구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거의 신격화하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영성 관련 유튜브 채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감록과 새로운 시대, 예언 속 지도자의 정체, 2025년 대변혁의 시작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지나친 신비어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언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사회 갈등, 환경 문제, 마치 그가 마법을 부려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인간은 이상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반대편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사람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정치를 종교나 미신과 섞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들입니다.
이들은 정감록 열풍의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보다 감정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불만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언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집단적 희망투사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의 초월적인 존재나 특별한 인물에게 희망을 걸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그런 희망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무작정 부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균형 감각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건전한 기대는 좋지만 그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 주는 희망은 받아들이되 우리 자신의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예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감록의 예언과 현실의 일치는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영의 몰라, 동방에서 온 지도자, 그의 출생과 성격, 심지어 선거 날짜까지 이 모든 것이 500년 전에 쓰인 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분명히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짊어진 인물로 보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나타난 것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대신 섬김으로 이끄는 방식, 갈등을 조정하는 대신 화합을 추구하는 태도, 이런 모습들은 정치를 넘어선 영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진짜 시작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반복하는 또 하나의 주기일 뿐일까요? 정감록은 역사의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나선형 산승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구세주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민중의 의식을 깨우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의 진짜 사명입니다. 즉, 구세주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하의 사면 이후 달라진 것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정감록이 진짜 예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아니라 전체 의식의 각성 말입니다.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이 시대적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까요? 정감록은 분명히 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난 백성이 현명한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그의 진짜 예언입니다. 500년 전 정감록이 감옥에서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그 글들, 그 속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체념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언은 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에 갖고 깨어있으라는 초대장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써나봐야 할 때입니다. 구세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